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KBO 리그가요. 벌써 이번 시즌 전체 경기 수의 절반을 소화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나 싶은데요. 오늘 저희 비하인드 시간도 순삭해주실 특급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민철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매직빵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와, 매직빵님 진짜 오랜만에 저희 비하인드 찾아주셨는데요. 네, 좀 오랜만에 왔는데요. 뭐 그동안 한화 이글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바뀌시고 또 외국인 투수도 교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개인 방송 열심히 했고요.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하인드도 시청을 좀 하셨었나요? 제가 안 나온 건 잘 안 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나올 때 봐요. 전 단장님들의 이 조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두 분 보니까 재임 기간도 좀 겹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좀 친하신지 어떤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류 단장님을 약간 흠모했었죠. 왜냐면 단장으로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단장님이시니까 같이 방송 한다고 하길래 저 잘 안 떠는데 모처럼 굉장히 긴장되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거 저한테는 단장 1년 먼저 하셨으니까 선배고 단장 그만둔 건 같이 그만뒀으니까 단장 졸업 동기입니다. 단장들끼리도 오늘 사실 단장님이 방송 준비를 거의 한 1시간 반, 30분 이상 투자했다고 네. 정 단장님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일산에서 잤어요. 점점 제 류 단장님이 저 일하면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못 보거든요. 단장님도 이렇게 그 시절에는 이렇게 막 기들어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어떻게 걸어갔냐면 이렇게 걸어갔어요. 단장한테 많이 밝아지셨어요. 요즘. 네, 오늘 저희 비하인드 패널들의 특급 케미를 보니까요. 오늘 비하인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번 주 저희가 나눌 주제들은 어떤 주제들이 있을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시청률로 보는 흥행판도 단장의 세계, 한화 문, 김황 진단. 첫 번째 주제는 시청률로 보는 흥행판도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KBO 리그 흥행 돌풍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어느 팀, 어느 경기의 시청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부터 드릴게요. 10개 구단 경기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구단은 어떤 구단이었을까요? 뭐 당연히 기아 아니에요. 당연히까지요? 네. 이건 저도 기아.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기아. 저도 뭐 같아요? 기아 아니면 롯데, 어... 네, 아니면 한화 뭐 세 개 팀. 하나는 안 빠져. 아니 왜냐면 아니 이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를 좀 들었던 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한 팀으로 이제 대동단결할 수 있고 그렇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산 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롯데, 그런 것도 그리고 있죠. NC, 삼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이런 면에서는 기아가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오.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위는 많은 분들이 예측해주신 것처럼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평균 1.7%고 2위 1.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기아 타이거즈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편성팀에 계셨던 모 PD님이 기아는 시청률에 있어서 하늘 위에 하늘 같은 독보적인 팀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1위를 맞추는 건 저한테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2, 3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2, 3위 한번 맞춰볼까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면 올 시즌 삼성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올 시즌 확 올라왔잖아요. 올해 많이 보지 않으실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2, 3위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2위는 한화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 기재님은 어떻게? 저도 하나요. 근데 하나는 매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하나는 항상 시청률이 좋았다. 특히 김성근 감독이 팀을 지휘했을 때 이때는 기아도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맞아, 들었었거든요. 올해 하나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2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직반 네, 뭐 답은 저도 나왔죠 뭐. 네, 저도 아까 1위 할 때부터 하나를 여쭤봐도 될 것 언급한 것처럼 같아요. 네, 뭐 정말. 일단 초반에 워낙 성적도 좋았고 또 류현진 선수의 복귀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좀 뭐 감독님이 또 교체되면서 관심도가 또 리프레시되고 그리고 실제 이 구장들 보면은 매진 행렬이잖아요.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순위는 조금 처져 있지만 얼마든지 또
가을 야구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시청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답 맞춰볼게요. 네. 2위는 하나였고 3위는 롯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삼성이요. 근소한 차이로 4위를 했다는 거. 제가 이래서 디테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류성규 단장님께서 이번 KBO 리그 흥행 돌풍의 원인을 지방 구단의 선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률도 지방 구단이 꽉 잡고 있네요. 네, 시청률은 이제 저는 1레벨, 2레벨, 3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전통의 이제 흥행의 치트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엘로끼라고 하는데 저는 엘로끼가 아니고 기롯, 삼한 여기라고 생각해요. 엘로끼가 아니라 네, 엘로끼는 2000년대 초반에 LG 롯데 기아가 암흑기를 이렇게 구가했을 때 팬들이 조금 놀리느라고 만든 말이에요. 엘로끼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기아, 롯데, 삼성, 한화. 그러니까 여기는 1레벨. 그다음에 2레벨이 L2습, SSG. 네. 근데 마지막에 보통 이제 팬들이 얘기하는 흥참동이라고 흥행참패 동맹. 거기가 이제 원래는 SSC가 그 레벨이었거든요. 흥참동의 그러니까 형님이었어요. 맏형이었는데 이제 졸업을 했죠. 졸업해서 이제 2레벨로 이렇게 좀 승진을 했고. 네,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SG에 대한 애정이 좀 너무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 단장님? 이건 객관적인데. 아니 근데 이런 그 분석은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류 단장님 꼭지를 새로 따로 파서 그러니까 코너 속에 어쩌다 어른처럼 근데 한화가 어쨌든 지금 1위를 할 거다 했다라는 건 이견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뿌듯하시죠, 그래도. 뭐 좋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시청률이 높은 거는 이제 방송국에서는 뭐 신경을 쓰겠지만 팬들은 순위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순위도 시청률만큼 좀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희망을 가지겠다. 네. 근데 구단 입장에서도 좀 네. 시청률 신경 많이 쓸 것 같기도 해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SSG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시청률을 보면 20, 30대 여성 시청자들이 좀 많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 구단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을 딱 수립을 할 때 우리 팀이 어떤 층에서 인기가 있고 어떤 층의 시청률이 좋았다. 여기에 감안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단의 두 단장님께서 직접 계셨을 때 실제로 시청률 좀 신경을 쓰셨었나요? 저는 솔직히 시청률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제가 재임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경기 이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청률까지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신경 많이 썼어요. 지금 하나야 그냥 아까 말씀드린 1레벨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냥 보는 거죠. 그러네요. 하나 팬들은. 근데 저희는 3레벨에서 2레벨 올라가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이제 이게 모기업의 어필하는 또 중요한 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시청률보다는 관중 수에 대해서 좀 예민하긴 했었죠. 어떤 그 식으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팬분들은 잘 안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피부로 확 느끼는 거는 몇 분이 오셨나 그 느낌. 관중. 느낌 이 피부로 확 느끼잖아요. 우리가 경기력이 좀 안 좋구나. 근데 거기서 또 각성하게 되고 저는 그랬었어요. 저희가 지금 높은 상위 팀들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6위에서 10위 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NC, 7위가 두산, 8위가 SSG고요. 9위가 KT, 10위가 키움이네요. 근데 이 중에 그리고 뭐 의외다 하는 팀들도 혹시 있을까요? 저는 두산 두산. 전통적인 인기팀인데요. 그래서 두산이 가장 의외인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이번 이거 시즌 제가 이제 전반기 좀 알아봤거든요. 매년 이랬어요. 두산이 시청률은 좀 하위권이었는데요. 두산에서도 이걸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유를 찾았는데 두산 팬들이 더 충성도가 더 높다. 직관을 하는 직관은 뭐 팬들이 많다. 실제로 올해 보면 홈구단 그 관중 동원을 보면요. 두산이 72만 9천 명으로 토요일 기준까지요. 가장 많아요. 그만큼 두산은 직관하는 충성도 높은 팬이 많다. 이렇게 두산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류성규 단장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조금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NC가 6위거든요, 지금.
SSG가 지금 레벨 2라고 하셨었는데 8이에요. 지금 구단에서 제가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홈경기 때 네. 중계 잡히면 이런 게 재밌어. 그러니까 중계팀 대기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커피 믹스 빠졌다, 그러니까 떨어졌나도 확인하고. 예. 저 전화기 좀 갖다 주세요. 왜냐면 저 김지현 단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 좀 한번 듣게. 재밌게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단별 시청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기별 시청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전반기 기준으로 어떤 경기가 시청률 1위를 마쳤을까요? 저는 제가 중계했던 기아 삼성 경기 5월 달에 있었거든요. 사실 엠스풀 시청률이 좀 탑을 찍을 때는 항상 제가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오늘 데이터자가 안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럼 매직빵님은 혹시? 저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 첫 경기. 첫 경기가 좀 그래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LG랑 개막전이었는데 LG 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시청률이 높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4월 중순쯤에 있었던 기아도 잘하고 하나도 잘했을 때 그 매치가 그거겠다. 두 팀 다 지금 전국구 인기팀이니까 그 팀 경기가 아마 관심이 하긴 가장 제가 쏠리지 중계하고 않았을까요? 시청률이 잘 나왔는데 회사에서 칭찬을 못 들은 거 보니까 1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류상규 단장님. 저도 똑같은 답변이었는데 한 발 놓쳤어요. 저도 기아 하나. 그 날짜는 잘 모르겠고 기아 하나 경기. 역시 우리 비하인드 패널분들이요 진짜 전문가다라고 느껴지는 게 1위 매치가요 4월 12일이었습니다. 기아와 하나의 경기였는데 이때 경기가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아가 이제 주중 시리즈에서 수입을 하면서 쫙 이제 이 기세가 올라와 있었고 하나도 이제 시청률 보증 수표잖아요. 두 팀이 만나면서 이렇게 빵 하고 이러면 다 보지. 이러면 이제 다 봐요. 터진 것 1위, 같아요. 2위의 매치니까. 이러면 대전에 있는 80이 넘으신 우리 노모도 보시면 타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제 거. 그게요 2등이에요. 오.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그게 전반기에서 엠스필 중계 경기 중에는 1등. 진짜로. 이야. 그렇겠죠, 뭐. 이게 다른 아니 위원님들이 근데 보면 죄송한데 자랑 좀 안 하시면 왜냐면 너무 자랑을 내 컨셉이야. 아니, 저 처음 왔을 때도 자기가 다 5강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두 팀 아직 없잖아요. 지금 전반기도 안 뒀는데. 전반기니까. 근데 저는 위원님을 단장 때 뵀다가 2년 만에 뵀는데 이렇게 즐거우실 줄 그러면 다시 저희가 1위 경기로 돌아가 볼게요. 1위 경기가 4월 10일에 있었던 기아와 한화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경기 그 기억이 나는 게 그 류현진 선수가 첫 승을 한 다음 경기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류승승승해서 류현진 선수만 승리를 못 거두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류현진 선수마저 승리를 거둬서 잘 되겠구나 했는데 사실 기아한테 수입당하고 아마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좀 아래로 좀 많이 내려갔던 그 초반에 있는 그 경기 같은데요. 네, 저희가 1위에서 10위까지 경기를 이렇게 보면 뭐 기아, 한화 이런 시청률 높은 팀들의 매치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선두권 싸움이 좀 분수령이 됐던 그런 크리티컬한 경기들도 맞아요. 눈에 많이 좀 띄는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기아가 항상 껴 있었고 또 지난지 경기도 10위권 내에 4경기가 그 매치업이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인기도 높아졌지만 매치업의 상황에 따라 더 집중도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시청률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팽팽한 순위 싸움이요. 이번 시즌 KBO 리그 흥행에 열기를 뜨겁게 더해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도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비하인드 이슈 다음 주제는 단장의 세계입니다. 저희가요, 전 단장을 지내셨던 두 분이 오늘 출연해주신 만큼 단장의 세계는 어떤지 그 비하인드를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비하인드 말씀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장이라는 좋은 기억은 사실 없으니까 뭔가 좀 옷길을 다시 여미게 되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단장. 그래서 오늘 이 타이틀을 작가님이 던져주셨을 때
회사 얘기해서 안 나올까도 생각해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 근데 이제 다행히 유 단장님 뒤에 숨어 있으려고요. 숨어서 살짝 멘트를 하는 걸로. 매직방님 이제 하나 오랜 팬이셨으니까 네. 팬으로서 뭐 단장님께 또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팬들은 비슷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는 그 단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두 분 간의 어떤 역할의 차이라던가 누가 더 대장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스토브리그나 그 머니볼 같은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 단장님들끼리 이제 트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막 되게 멋있게 막 전화해가지고 막 뭐 누구 돼? 뭐 그러면 그러면 누구 뭐 지명권 주시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트레이드 얘기를 나누잖아요. 실제 그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세요, 단장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질문하세요.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단장이 되게 높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름이 단장이잖아요. 야구다니까 단장이 맞아. 그런 줄 알아요. 실제로는 사장님이 훨씬 높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비슷한 이게 같이 옆 라인도 아닌가요? 옆라인이요. 아니에요? 옆은 무슨 옆이에요. 한참 밑에. 그렇습니까? 네. 이사회 참석 멤버가 대표이사 사장이잖아요. 의결기구.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이 대표이사 사장한테 가 있지 단장은 그냥 실무 책임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단장은 그만한 이제 권한은 없는데 다소의 제가 볼 땐 총알바지 같은 역할. 이 방송 세네요. 비하인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센 것 같은데. 청알바지. 이 단장님 다 보시는데.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공감을 공감하면서, 살리니까. 맞아. 현재는 지금 단장의 권한 자체가 운영 팀장에서 조금 높은 운영 부장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모든 구단들이 이제 본부장을 두면서 이쪽은 인사권이나 이제 돈 그리고 여기는 맞아요. 단장은 이제 선수단 운영 이렇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의 권한이 상당히 높은 게 단장끼리 현장에서 이렇게 오케이가 나도 트레이드나 이적이 이 대표이사에서 이렇게 거절해서 무산되는 경우도 꽤 많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총알바지다. 근데 정말 팩트를 말씀하셨어요. 아니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총알. 아니 근데 저는 그때 방탄복을 좋은 걸 그러면 아까 또 매직방님께서 질문해주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드라마 보면 막 전화기 여러 개 연결해놓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구단하고 지금 이제 동시 접촉.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리는 없고 그냥 보통 이제 전화를 하면은 혹시 이 선수 되나요? 이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되나요? 혹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은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선수를 좀 쉽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서 이 선수 안 되는데요. 거기서 끝.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소소한 것들이 궁금한데 이제 단장으로서 야구장에서 하루 일과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홈경기 기준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출근 시간은 오후 1시에서 1시 반이 출근 시간인데 공식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11시나 10시 반쯤 출근해서 선수단이 아침 겸 점심을 먹어요. 11시쯤 되면은 그럼 그 선수단 식당 가서 코치나 뭐 프론트 직원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가서 일과를 보고 경기 시간에 맞춰서 한 5시쯤에 마찬가지 같은 장소에서 선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코치나 이제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거든요. 근데 단장님은 좀 편하게 얘기하시려고 했겠지만 선수단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선수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다 빠진 다음에 드시지 않나요? 선수단. 저는 그냥 선수를 먹을 때 그냥 가서 같이 먹고 너무 불편했겠다. 어제 잘 못한 선수는 단장님 오시면 밥 먹다가 그냥 그렇죠. 밥 내가 먹기도 좀 미안하고 약간 밥 먹는 시간까지 그래야 우승하죠. 갑자기 묵직하게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우승 못한 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각 회사마다 비슷한 것 같고 뭐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시스템 비슷한데 단장은 거기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식사는 저는 이제 선수단 빠지고 먹었죠.
그러니까 아까 매직박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할까봐. 아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수원구장에 가족들하고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 수원구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까만색 그 카니발 차에서 맞아요. 정민철 단장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민철 단장님이랑 안면이 있으니까. 남면이 있으니까 왜 안 쳐놨어? 아니 그래서 정민철 단장님 하고 불렀어요 제가. 되게 가까워서 근데 후다닥 지금 잘못됐어. 아 그래? 민철이 평상시처럼. 아 맞아요. 이렇게 민철이랑 그 했으면 내가 생각을 봤지. 제가 했어요. 정민철 단장님 이렇게 하니까 뭐지? 하고. 네, 좀 발걸음이 빨라지는 것 같은 아니. 느낌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거는 오해인가요? 오해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단장님은 한참 우승을 향해서 막 달려가실 때 저 우리 팀은 기조가 약간 다르긴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괜히 씁쓸하네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렵기도 하지만 좋은 점. 저는 아무런 베네핏이 없었어요. 저는 없다. 왜 그러냐? 그 단장으로서는 불가피하게 겨울마다 선수단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현역 때도 그 동료들이 잘리는 걸 지켜봐왔고 피부로 느꼈었는데 그 일을 제가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단장. 진짜 이게 저는 선수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장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계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솔직히 제일 속상했었고. 지금 정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프론트의 숙명 같은 거라서 단장 아니라 운영팀장도 이런 그렇죠. 거를 네. 이제 맞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악역을. 단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1년에 이제 정규 시즌만 144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4일을 야구를 보는 게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예, 이제 좋아서 야구단에 들어왔지만- 왔는데 막상 이게 사원 대리 때 그때 봤던 야구하고 단장 때 야구를 보는 거는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르네. 나로 인해서 이 많은 팬들이나 선수단이나 프론트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4경기가 계속 조마조마했고 특히 한국 시리즈 2022년 한국 시리즈 때는 잠이 안 와갖고 제가 뭐 수면제도 먹고 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야구를 TV 중계 같은 경우를 소리를 안 들어요. 집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경기를 졌어요. 그 끝내기 홈런 맞거나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 뭐 캐스터가 샤우팅. 하는 샤우팅이 이 귀에서 계속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고 그리고 경기 장면도 계속 이게 머리에 이렇게 박히니까. 네, 이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라서 소리도 안 들었습니다. 아, 단장의 고충이 진짜 네. 많네요. 사실 단장님이 몸으로 말씀하신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진짜 뭐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이다. 이제 투수가 공 던졌어요. SS 타자예요. 헛스윙 나오면 몸이 같이 헛스윙을 해요. 같이 헛스윙을 하는 이런 타입이라서 네, 그런 분 예전부터 네. 그렇게 네. 보셨는데 단장에서는 더 집중해서 보셨고 자주 말씀하셨을 때가 뭐냐면 전화했을 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두통이 너무 세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검진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야구 좀 그럼 편하게 보시나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집중해서 보질 않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편하게 보고 있죠.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 현장 감독님들과 소통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지. 제가 딱 부임하자마자 한용덕 감독 짧게 지냈고 수베로 감독하고 제일 길게 했었잖아요. 근데 두 감독하고 좀 접법이 좀 달랐어요. 이제 확실히 이제 한용덕 감독하고는 호흡이 지낸 시간도 많고 이래서 호흡이 수월했고 접근 방법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반대로 이제 수베로 감독은 외국인 감독에다가 그러니까 KBO 기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 감독이라 그때 목표는 우리가 그때 사업기 5년 사업 계획을 짜고 빌드업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 감독을 데려왔는데 아무리 목표가 하나라도 중간중간에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선수 쓰자. 아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수베로 감독과 언쟁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많이 높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가 엄청 높이고 그리고 결과는 채널을 하나로 모아져야 되니까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의 단장 재임 시절이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장 대 단장으로 두 분이 또 이제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했던 그런 경험은 없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히 당시에 랜더스가 선발 투수 2명이 한 번에 아팠어요. 박종훈과 문승원 선수가 한 번에 아파서 저도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단장님이 다른 구단 다 연락하고 나한테도 연락이 오겠구나. 저는 그 선발을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해서.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단장님은 직접 저한테 통화도 주셨고 직접 미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성사가 됐었나요? 안 됐죠. 안 됐고 제가 약간 그때는 좀 무리한 카드를 단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단장님은 급하셨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어찌 보면 전쟁터였어요. 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대전 모처의 중국집.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시죠? 기억하세요, 단장님은? 그 박종훈, 문승원, 루이키라고 그때 외국인 맞아요. 선수가 대전 야구장에서 3일 연속 부상을 당하는 다 거예요. 당했어. 맞아. 네, 그래서 선발 투수 3명이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시즌 아웃이 돼버렸어요. 야, 이런 경우 앞으로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그 세 경기를 저희가 다 이겼지만 다 이겼어. 그 와중에 여기 자랑하는 자리예요, 오늘. 아니,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거 앞으로가 걱정되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전화 다 돌렸죠. 모든 구단에. 네, 9개 구단에. 근데 다 메이드는 하나도 안 됐는데 뭐 그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는 단장님이 그때 다급했던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딱 캐치를 하고 한몫 잡으려고 해보려고. 한몫 잡으려고 들어갔더니 딱 좀 그런- 봐주시지. 저희 팀 어려웠을 때. 아니. 단장 어려우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뭐 어쨌든 트레이드는 이렇게 성사가 안 됐는데 두 분이 이제 같이 하시면서 서로 단장 자리에서 서로 이제 상대 단장님이 요거는 좀 되게 잘한 것 같다. 혹시 그런 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BFA 단연 계약을 폼을 처음 열으셨어요. 1호 계약. 네. 그 이후에 우후죽순 그 계약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선도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란 뭐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그 결정하고 실행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게 불가능하다라고도 생각했던 일이 유 단장님 계실 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장님 재임 끝나고 제가 문자도 한번 드렸어요. 단장님한테 많이 배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진짜 진심이었고 뭔가 선도적으로 뭐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고산병 걸리겠네. 제가 야구단에 26년 있으면서 참 인품이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민서 단장님이 인품이 참 좋다. 과찬이시고. 이분은. 와. 야, 이 훈훈한 얘기가 왠지 제 불길한 얘기인데 PD가 안 쓸 것 같은. 제가 또 한마디 덧붙이면 두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프런트, SS 프런트에 두 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 좀 멘트를 받아봤어요. 네. 아, 진짜로요? 야구 잘하고 형 이런 거. 프런트. 이렇게 살겠다, 이제. 이야, 이 바쁘신데 이거를 또? 킬러 와, 너무 아이템으로 재밌어요. 준비했는데 먼저 유성규 단장님은 후배들에 대한 야구도 중요하지만 이 후배들에 대한 육성을 잘 하신다. 보통 팀장급이나 단장급 되면요 어떤 특정 인사가 일 잘하면 다른 데 안 보내고 자기 옆에 두는데 유 단장님은 그 에이스급 후배를 자꾸 이제 다른 보직을 많이 맡아보려고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SSG 프론트를 지낸 이 지금 팀장급 인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단장님 얘기, 정 단장님 얘기도 두근두근. 예, 세대 교체를 지금 하나가 이제 했었고 지금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세대 교체를 정말 잡음 없이 진행을 했다. 이게 레전드 정민철 단장님이니까 선수 출신 레전드 이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리빌딩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토대를 정말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팀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민우 선수나 이진용 선수 트레이드도 사실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가 이 하나의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런 평가까지 제가 좀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를요? 근데 저 비하인드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오늘 편은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돌려서.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분께 질문 드릴 건데 만약에 나한테 다시 단장제의가 온다면 할 생각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단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는 1년 동안은 야구단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지쳐갖고 번아웃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좀 재충전해져갖고 야구단 프런트 다시 해보고 싶다. 근데 단장이 꼭 해보고 싶다는 건 아니고 저는
야구단 프런트에서 목표는 우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승을 꼭 한 번 더 하고 싶다예요. 프런트로서. 그러니까 저는 5번 우승했는데 한 번도 우승. 아,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지금 당장이라는 타이틀을 단다면 지금은 얘가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이제 그 3년 재임 시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뭐 저도 야구에 더 자신이 생겼을 때 제안이 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롤. 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비하인드 방송에 이제 댓글만 봐도요. 두 분이 단장이셨던 시절을 이제 추억을 하면서 이제야 그때를 다시 재평가하고 좋았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두 분 항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비하인드 더 많이 출연해 주세요.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한화 문김황 진단인데요. 저희가 먼저 문동주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시즌 초반에 살짝 좀 부진해서 2군에 잠시 갔다 왔는데 복귀하고 나서 꽤 잘 던졌어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위원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여러 그 타이틀이나 여러 찬사를 받고 나서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음엔 어떤 일이 왕왕 벌어지냐. 그러니까 루틴은 쉬운 걸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옳은 걸 했던 선수들이 쉬운 걸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잘 그 본인도 그렇고 관리자들도 아마 면밀히 봐야 될 거예요. 문동주 선수도 굉장히 성실하고 루틴이 확실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트레이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은 또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문동주 선수 최근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팀에 있는 전력 분석원이나 코치나 이제 한화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 3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타 팀에서는 구위의 문제는 아니고 커맨더의 문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볼 스트라이크가 너무 확연하대요. 그래서 상대하기가 쉬워졌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분 얘기가 이제 문동주 선수가 실제 고등학교 때 투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투수 경력이 되게 짧은 선수인데 작년에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도 나가고 APBC도 나가고 올해 또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도 계속 중요한 경기를 나갔어요. 피로도가. 네. 이게 이 선수한테는 좀 오버워크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과도하다. 이게 원태인이든 유현진이든 이렇게 좀 투수를 오래 했던 선수가 이 정도 연차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선수한테 너무 좀 급진적인 거죠. 그래서 좀 소화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또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도요. 이제 2군에 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이 근황이 좀 궁금한데. 최근 김세현 선수가 6월 15일, 6월 18일 2군에서 2차례 등판이 있었는데요. 지금 투구 폼을요. 예전 고교 시절 그 투구 폼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서 선수 본인이 원래 투구 폼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팔로피도 이제 고교 시절처럼 좀 높고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컨트롤은 조금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서 이거를 점점 잡아나가겠다고 하고 고무적인 거는요. 지금 구속이 평균 구속이 시속 151에서 152 정도로 나오고 있고 최고는 얼마 전에 154km까지 찍었다고 해요. 구속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은 김서현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김서현 선수 2군 내려갔을 때도 구속이냐 재구냐 이거를 비하인드 배틀 주제로도 또 다뤘었잖아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떻게 보세요? 좀 문제가 뭘까요? 구속이냐 재구냐를 놓고 봤을 땐 저는 김서현 선수의 현 주안점은 구속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타자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분간은 김서현이 올라오면 무섭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을 버리고 갑자기 김서현이 커맨드 피처가 된다. 물론 커맨드 중요하죠. 근데 김서현은 지금 선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김서현한테 바라는 아웃 카운트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걸 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 정보가 막 쏟아지는 이 시기에 저는 걱정되는 게 그래서 뭐 단장님 아시겠지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노터치 룰이 있어요. 일정 기간 그 선수 건들지 않는 것. 근데 김서현 선수 본인이 할 거는 일단 자기 캐릭터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견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탑으로 올라갈 텐데 탑에서 유지하려면 그 덕목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양질의 방송. 진짜 제가 들을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김서현 선수가 팬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등판 안 시킬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나온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트레이드용 카드로 쓰려고 일부러 내보내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들도 실제 있었거든요. 혹시 뭐 그게 확인된 내용이 있는 건지. 사실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내주지도 않을 거고요. 1라운드 1순위 2년차 된 선수인데 진짜 하나가 지금 우승 전력에서 진짜 우승 1위 팀하고 차이도 안 난다. 이랬을 때는 이 카드를 쓰고 확실한 걸 데려올 수는 있지만 지금 5강 정도 가는 이 성적에서 1라운드 1순위 선수를 쉽게 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절대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다른 선수의 트레이드가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수도권의 A, B, 마무리 출신 투수들. 마무리. 네, 선수 이렇게. 이니셜. 갑자기 이렇게 재밌는 이런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지. 이거 못 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독수리 황준서 선수도 6월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황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멍 나 있는 이 한화의 선발 마운드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팬들의 원성을 좀 그래도 덜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팬들은 지금 어떤가요, 좀? 뭐 실제로 황준서 선수가 이제 첫 경기를 굉장히 잘 던지면서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커져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게 뭐 고교 선수가 뭐 많은 이닝 한 시즌을 돌아보지 않아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부침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 구멍난 로테이션을 저렇게 메꿔주는 게 어디냐. 사실 그런 평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또 불펜 소모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든든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단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직 황준서 선수는 좀 성장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이것도 제가. 네. 저는 황준서라는 선수가 비슷한 이제 매직박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 선수가 10경기 연속 지금 선발 로테이션 돌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다 상대 팀도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이 선수의 약점이 다 뭔지 다 분석할 거고 투수는 사실 생소함이 무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맞아요.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볼넷이 좀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지금 단장님이 명언을 하셨어요. 생소함이 무기. 근데 황준서는 성격상 그 성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는 게 첫 경기 보니까. 초구부터 스플리터 막 이렇게 던지기 쉽지 않아요. 물론 최지훈 포수의 리딩도 있었겠지만 근데 지금 왜 약간 부침을 겪냐. 투수는 그래요. 오늘 나가서 혹은 올해 나가서 잘했죠. 내년에 나가면 또 다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아 이미 다 그러니까 파악이. 저쪽은 나를 다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찰나에 오냐. 내가 공을 평상에 던졌는데 파울을 하나 딱 쳤죠. 이건 그냥 야구 경기 일부분일 뿐인데 지켜봐야 되는데 왜 배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생각 안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일단 안 하고 던져야 그 생소함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투수 아카데미 같은 오늘 저희 비하인드 방송은 투수 선수들이 많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날 알 거야라는 자기 그러니까 지레짐작.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가당착. 도망가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즐겁게 저 예전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너희들은 그냥 강아지처럼 뛰어놀아야 된다. 저 이 얘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었거든요. 근데 첫 해 때는 그 터프함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생각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황준서 선수는 지금 김경문 감독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용 감독이 많이 져봐야 많이 이기는 법을 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걸 김용 감독이 이 선수에게도 적용해서 계속 꾸준한 기회를 계속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야구단에 26년 있으면서 선수씨는 아니지만 네. 이 선수가 야구를 잘할지 못할지를 대충 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선수가 야구를 못하면 심플 이즈 베스트다. 단순한 게 최고다. 그리고 야구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 차이는 생각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야구를 잘 못해요. 맞아요. 예, 단순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야구를 잘하고 자기밖에 모르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런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네, 한화의 지금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새 선수가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스스로 내면도 단단하게 키워서 한화의 미래를 꼭 잘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대전의 왕자 한화의 문동주 선수입니다. 안녕. 나는 하나이글스 투수 문동주야. 봤어. 쇼츠로 본 것 같아. 문동주를 하기에는 너무 나인 게 티날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의 D를 바꿨어. 팬들은 대전 왕자라고 하잖아. 팀 내에서는 팀 내에서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방송 나가도 될까? 좋게 보는 것 같아.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야구 선수는 야구 실력에 비례하는 것 같아. 요즘은 못생겼고 잘생겨지도록 노력을 할게. 팀 내에서 가장 잘생긴 건 장진혁 선배이고 내가 김범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팀에서 나랑 가장 잘 맞는 선수를 한 명만 꼽는다면? 한 명은 너무 어렵고 보통 투수 재훈 선배님이나 재원 선배님이랑 잘 어울려 다니는 것 같아. 원정 경기 룸메이트가 누구야? 원래는 범수 형이랑 썼는데 요즘은 범수 형이 또 나이가 있어가지고 준서랑도 많이 쓰는 것 같아. 방에서 뭐해? 보통? 준서랑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 팀원들을 잘 따라하는데 저번에 김범수 선수도 한번 따라했고 또 누구 잘 따라해? 쉬워서 범수 형을 따라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 류현진 선수도 따라해본 적 있어? 아니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아. 곁에서 보는 류현진은 어떤 것 같아? 엄청나지. 사실 어제도 그렇고 엄청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MBTI가 뭐야? ESFP. 파워 2야? 파워 E는 아니고 그래도 I 성향도 많은 것 같아. 절반인 것 같아. 타팀 외국인 선수들이랑도 친하던데 비결이 있다면? 내가 성격이 좀 밝고 다 워낙 친절하게 잘 대해줘가지고 잘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새로운 감독님 어때? 무섭지 않아? 너무 좋아. 일단 내가 정말 더 야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많이 해주시고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나를 많이 믿어주시는 만큼 내가 꼭 보답해야 될 것 같아. 체력적인 부담은 지금 어떤 것 같아? 작년보다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매 경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오히려 체력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 시즌 치르면서 개인적인 목표 또 팀적인 목표 한 가지씩을 얘기해줘. 지금보다는 조금 더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고 싶고 일단 팀적으로는 내가 좀 더 잘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더 승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나 많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팬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모습이 아닐지 몰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감사해. 감사해. 고마워. 화재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2홈구장 찬성 혹은 반대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화의 제2구장 청주구장에서 5년 만에 경기가 열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중계하러 갔다 오셨는데 좀 어땠나요, 현장?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오. 그만큼 굉장한 관심 속에 이 3연전이 치러졌고 거기에선 또 시원한 타격전이 펼쳐지기 때문에 직관할 맛 나는 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2구장을 활용하고 있는 팀들을 보면 한화를 포함해서 뭐 롯데, 삼성까지 세 구단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다른 구단들은 제2구장을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금 전주시가 야구장을 2026년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네. 기아가 이제 제2구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청주구장의 경기만 봐도 5년 만에 열렸잖아요. 이게 자주 사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 배틀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2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 입장에서야 이제 저희 팬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니까 또 뭐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한화 이글스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뭐 제2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이제 청주구장 얘기를 하면서 뭐 선수들이 좀 부상이 우려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고는 당연히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제2구장을 좀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운드에 익숙함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번 청주 기준으로 보면 홈팀 선수는 그 청주에 있는 호텔을 썼어요. 한화 선수들은. 근데 키움 선수들은 대전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런 그 숙박 문제나 이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런 점. 네. 네, 그러면 이 선수들을 잘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구단에서도 불편한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론트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제2구장을 원정팀이라고 하면은 한 번 또 답사를 가야 되죠. 그 숙소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홈팀 같은 경우는 홈팀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원정 같은 홈 경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홈에서 그 마케팅 팀이라고 해도 전광판이 청주구장 가면 완전 또 새로운 거죠. 그 시설이 그 낙후된 건 둘째치고 모든 게 좀 새로워하는 느낌. 그리고 그 구단 수입이나 비용도 수입은 떨어지고 비용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구단 뭐 모든 면에서 손해죠. 그러면 이렇게 제2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때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구단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열리는데요. 이게 야구 계약이나 이런데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규약은 없다고 해요. 그때 신청이 있을 때 개별하고 확인을 하고 거기서 승인이 받으면 경기가 정식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2구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네, 저는 찬성이고 5년 만에 청주에서 벌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청주시에서 그 적지 않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시설 보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치러질 수가 있는데 지자체 협업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확대가 된다면 찬성입니다. 내직방님은 네, 뭐 팬 입장에서도 사실 제2구장을 반대할 이유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수들이 안전하게 좋은 경기력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뭐 당연히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도 찬성인데 약간의 조건부 찬성. 이번에도 그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는 MLB에서 와서 야구장을 시사를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야구장 그 시설 보수를 수십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2구장에서도 그러니까 KBO가 그 기준 자체를 조금 엄격하게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이번에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이제 시 예산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규모를 수십억 단위로 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1군 경기를 할 만한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프로야구가 인기가 있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청주에서 경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한 재미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2구장에서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비하인드 빅미, 비하인드 픽입니다. 이번 주는요. 전멸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결과 함께 보시죠. 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는요. 우리 류선규 단장님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유 단장님 혼자 실패하셨는데 박수를 쳐요? 왜냐면 기자님이 계시니까. 네. 저희 방송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대구구장을 들어가서 양팀 감독님, 더그아웃 선수들 다 와서 축하의 인사를. 맞췄다고요? 보통 이제 보통이 감독과 인터뷰 시간이 있잖아요. 축하해요. 야. 두 감독님이 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셔갖고 좀 몸둘 바를 몰랐는데 앞으로 계속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서 라인업 짤 때 같이 들어가서 협의하시는 거 아니고요? 반대로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류선규 단장님께서 예측에 실패하셨는데 정방꿀의 기운이 혹시 두 분 너무 친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거 아닌지. 역시 겸손해야 돼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이전에는 선발 그 매치만 보고 감으로 찍었는데 두 번 연속 그 승부 예측 맞추다 보니까 또 맞춰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데이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문동주가 이래서 부진한 거예요.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도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심플이지 베스트 해야 되는데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구 잡설 작정 PD의 조언을 들었다고 했던 이 검은 그림자도요. 이번에 드디어 예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형이야 라고 간단한 소감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누구예요, 근데? 우리 담당 PD님이요. 아. 이채롭네요. 네, 이 기세를 이어서 이번 주도요. 많은 분들이 예측에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번 주 예측 함께 보시죠. 정면 처리와
기자님은 삼성에, 정세영 기자님은 기아에, 저는 NC에, 매직병님은 하나, 류성규 단장님은 KT에 걸어주셨고요. 담당 PD님께서 1승을 하시고 나서 다시 또 기아의 수입에다가 이제 크게 걸어주셨습니다. 먼저 류성규 단장님께 저희가 여쭤볼게요. 항상 SSG에 거셨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렇게 걸었다가 이제 패하시고 나서 KT에 걸어주신 게 아닌지. 맞습니다. 제가 사실 SSG하고 붙는 팀들이 SSG가 선발 매치가 유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SSG에 걸었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한 건데 팬분들이 그 댓글로 너무 편애한다. 저 인간 내보내라. 그것도 있어갖고 그냥 KT에 걸었습니다. 매치도 지금 KT가 좋더라고요. 선발 매치도. 연승 달리시고 있는 정세영 기자님, 이번에 맞추시면 3연승이신데요. 기아에 걸어주셨어요? 네. 3연승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아의 김도영 선수를 좀 주목했어요. 지금 20도 채웠고요. 김도영 선수가 지금 사직에서 홈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 네, 김도영 선수가 사직에서 터진다? 그러면 기아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기아가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수 2명 다 들어간다는 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2승 1패 기아 승리로. 그리고 또 정민철 의원님은 삼성 2승에 걸어주셨는데 네. 삼성이 좀 선발이 좀 낮다고 저는 평가를 했고 LG 트윈스가 한번 기세가 한번 꺾였잖아요. 꺾여서 이제 튕겨 올라와야 되는데 반대로 삼성은 아래에 있다가 지금 위로 쭉 올라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 기세에 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승 1패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직빵님은 역시나 하나 2승에 걸어주셨네요. 네, 저는 뭐 하나 바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하나 수입에 걸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많은데 요번 이제 일요일 더블헤더에 류현진 선수와 바리아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머지 선발 라인업들이 요즘 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팬심을 한 스푼 담아서 그래도 위닝은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화에 걸었습니다. 저는 NC와 키움의 시리즈에서 NC에 걸어봤습니다. 키움이 롯데는 원래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롯데한테도 계속 요징을 당하는. 야구장도 가셨죠, 고척에? 갔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글쎄요. 아, 그래요? 직접 직관하셨는데? 직관하니까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NC에 이번엔 걸어야 된다. 이번에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오늘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요. 다시 기아의 수입에 걸어주셨는데 이유를 이렇게 지금 이 뭐래요? 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아의 수입에 걸 때마다 계속 예측을 실패하셨대요. 3, 4번이다. 이번에는 무조건 맞춘다. 아. 이게 이유라고 하세요. 굉장히 단순한, 크리스터 베스트. 단순하네요. 과연 이번 주 예측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저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또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매직빵님 어떠셨나요? 뭐 하나이글스 관련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좋았지만 오늘 두 단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 팬 입장에서 평소에 너무나 궁금했던 이 단장님들의 어떤 이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너무나 뜻깊고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민철 전 단장님의 어떤 그런 고충과 이런 거를 당시엔 몰랐지만 이제 한결 알게 되면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녹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팬분들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단장 시절 얘기하고 그러면 별로 이제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류 단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저 사람 단장은 했었었구나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처럼 단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비로소 저의 그 전 직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여기 겨터파크 터져. 저희 정민철 의원님 옷 한번 매무새를 다듬어달라고 하시고 이걸 좀 이렇게 주름이 막 밑으로 내려달라고. 이것도 사실 관심도의 일종. 시청률 올라갈 텐데. 아니지. 더러서 안 보이니까. 이 꽃이 지고 나서야 훈훈해. 지금 뒤에 마이크 훈훈해. 뜨거워. 카메라 감독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얘기하는 거. 우리 형님 어이없어.